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서클 크리스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5월 미국은 화웨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우리 미국인 개인정보 빼돌리지? 더 이상 미국 반도체 사서 쓰지 마. 이에 화웨이는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반도체 설계해서 외국 업체에 생산을 맡길게 라며 위탁 생산을 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 방법도 제재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알았어, 자체 반도체 생산 포기할게. 대신 미국 빼고 완제품 반도체 사서 쓸 거야 라며 수를 냈지만 미국은 그것도 안 돼. 미국 기술 들어간 제품 자체를 사지 마. 불만 있어? 그럼 미국 기술 0%인 반도체 만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실현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원천 기술, 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미국산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루트는 사실상 다 막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제재를 통해 화웨이 반도체 숨통 끊어놓기를 시전하며 중국의 IT 굴기 자체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과거 19세기 대영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해저 케이블을 부설하면서 전신망을 전 세계에 깔았기 때문이고 20세기엔 미국이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중국도 육지, 바다, 우주 3면에 화웨이 장비로 무장을 하고 패권을 장악하겠다며 우주 굴기, 디지털 위안화 전략을 드러냈죠.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건 그만큼 자국의 기업들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죠. 이제는 미국이 화웨이, 틱톡뿐만 아니라 알리바바까지 제재하려고 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인 낸드 플래시와 D램 등 메모리 분야 주요 고객입니다. 그동안 화웨이 제재는 시스템과 같은 비메모리 위주로 진행됐죠. 하지만 이번 규제안 문구에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 생산한 반도체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까지 제재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발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주요 5대 매출처라 밝혔는데요. 실제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에게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파운드리 1위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SMC는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어도 애플, AMD,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 주문이 늘어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당장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로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인 화웨이를 잃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장비 부문에서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거든요. 현재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35.7%, 에릭슨 24.6%, 노키아 15.8%, 삼성전자 13.2% 순이었는데 이번 제재로 화웨이가 유럽에서도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2, 3위인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는 거꾸로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의 고리에서 결국 수혜를 입는 건 삼성전자뿐이라는 거죠.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에 처음으로 화웨이에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요. 하지만 화웨이는 현재 미국의 제재로 고성능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료 물량 소진까지 얼마 남지 않아 더는 스마트폰 생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화웨이의 시장 지배는 석 달 천하로 끝나고 다시 삼성이 왕자를 되찾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A를 기반으로 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하이엔드 제품 시장에서도 갤노트 20 울트라와 Z 플립, Z 폴드 2 등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리뷰어들 사이에서도 삼성의 카메라 성능을 비교하며 중국의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삼성 스마트폰이 더 낫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D램에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파운드리에 적용하면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로직과 S램 부분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성은 로직과 S램을 위로 쌓아서 만든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 X큐브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칩 면적이 줄어들어 설계가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TSV 기술로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 데이터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지죠. 이러한 고차원 기술은 반도체 위탁 생산만 하는 대만의 TSMC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의 큰 강점으로 부각되어 왔는데요. 이를 통해 삼성은 7나노를 적용한 IMB 차세대 서버용 CPU까지 위탁 생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빈 기업용 클라우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용 CPU 파워 10 프로세서에 7나노 공정 X큐브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작업 처리 용량, 에너지 효율 등 성능이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을 기반을 마련했고 이 기세를 몰아 이제는 인텔까지 노리고 있죠. 거기에 삼성은 계획대로 5나노 반도체를 하반기에 양산하고 4나노, 3나노 등 더 앞선 기술력까지 개발 중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미중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삼성은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 한화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휩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화는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난 6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 2년 만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한화는 니콜라 지분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 파트너로 참여, 니콜라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됐죠. 여기서 한화 종합화학은 니콜라가 북미 지역에 세울 수소 충전소 1,200곳을 운영할 우선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한화에너지도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독점 공급하면서 수소 충전소와 그 주변의 태양광 발전소까지 종합적인 수소 전기 인프라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셀과 모듈, 에너지 저장 장치 등도 한화솔루션이 공급해 엄청난 이득을 봤죠. 특히 한화는 단순히 수소 충전소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물에 전기를 흘려보내 수소와 산소를 떼어내는 수전의 방식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니콜라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즉 한화가 미국 전역의 수소 생산과 저장 충전으로 수소 전기 공급망 핵심 인프라를 모두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양광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쳤지만 한화의 초격차 기술력으로 중국을 따돌렸죠. 그래서 그 앞선 기술력과 태양광 노하우로 그린 수소 사업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가 중요해지는 만큼 한국은 벌써 2040년에 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전기차나 수소차, 수소경제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화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발전을 추구하면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에서 많은 기업들이 합심해 세계를 리드하고 있죠. 게다가 미래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한국은 벌써 전기차 배터리로 에어컨을 켜는 기술과 ICT 기술이 동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전기차를 론칭하는 등 이미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힘든 초격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제러미 리프키는 미국에서 40년 걸릴 탄소 배출 제로 인프라를 한국은 20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했죠.
또 EU에서도 한국에게 그린 뉴딜 관련 질문과 방향성을 물을 정도로 한국은 이미 세계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친환경 사업에서도 한국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절대 강자가 되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그린 뉴딜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